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지만 동시에 가장 밝았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었습니다. 30년을 한 집에서 키운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5년을 살아온 저 박은주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셨어요. 그 나이에 왜 이혼을 했느냐고. 참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저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는지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이혼이 아니라 해방이었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25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당연했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다니다가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가정을 꾸리는 것이요. 남편 민수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왔고 술을 마셔도 집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주말이면 아이들과 공원에도 나가고 명절에는 친가 제사를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저는 좋은 아내였고 좋은 며느리였으며 좋은 엄마였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첫째 딸 지혜를 낳았고 2년 후에는 둘째 아들 준호를 낳았어요. 아이들이 어릴 땐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거듭했고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전념했어요. 학원 스케줄을 관리하고 도시락을 싸고 학부모 모임에 나가고 시댁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딸 지혜는 30에 결혼해서 지금은 7살 손녀를 두었고 아들 준호는 작년에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55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그곳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허리가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를 다녔고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며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이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7시면 돌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9시, 10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하면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라고 했습니다. 부장이 되고 나서 일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렸으며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침대에 쓰러지듯 누운 남편의 재킷에서 휴대폰이 떨어졌고 저는 무심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사랑하는 민수 오빠,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하트 이모티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전 그 휴대폰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수백 개의 대화가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오늘 저녁 뭐 먹었냐는 말, 내일 어디서 만나자는 말.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함께 찍은 사진,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상대는 30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제가 이 남자와 함께한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어요. 저는 식탁에 아침을 차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당신 어제 휴대폰 메시지 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가 더듬거렸어요.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휴대폰 메시지요. 여자가 보낸 메시지, 사진들 다 봤어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남의 휴대폰을 왜 마음대로 봐?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하는 짓은 뭔가요? 바람을 피우는 건 괜찮고 그걸 확인하는 건 잘못인가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을 못 차렸어. 끊을게. 다시는 안 만날게. 잠깐이요? 당신 메시지 기록 봤어요. 1년 넘게 만났더군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도 끊을게. 은주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 저한테 40년 동안 뭐였어요? 전 당신한테 뭐였나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정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나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당신 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워주는 가정부였나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뭔가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 회사 가세요. 저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남편은 떠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은주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나중에 해요. 지금은 당신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요.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국, 식은 밥, 아무도 먹지 않은 반찬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억울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슬픔도, 분노도, 배신감도 사라지고 그저 텅 빈 느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그냥 익숙했을 뿐이고 의무였을 뿐이고 당연한 일상이었을 뿐이구나. 그 깨달음이 더 슬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매일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꽃을 사오고 외식을 하자고 하고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정말 끊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밤마다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젠 아무것도 없었어요. 메시지도 삭제했고, 통화 기록도 지웠고, 사진도 모두 없앴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미 저는 알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것을,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눴다는 것을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경희에게 먼저 털어놨어요. 그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희가 말했어요. 은주야, 우리 나이에 이혼하면 힘들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래. 자식들 생각도 해야 하고.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빌었으면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게 어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희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른 친구 미숙이에게도 말했어요. 미숙이는 10년 전에 이혼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은주야, 용서는 내가 결정할 일이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해. 그게 이혼이든 용서든 말이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수가, 근데 난 뭐가 편한지 모르겠어. 이혼하면 외로울 것 같고, 용서하면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 것 같아. 미숙이가 말했어요. 그럼 시간을 가져봐.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는 한 집에 살되 대화를 최소화했어요.
밥은 따로 먹었고 방도 따로 썼습니다.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했지만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었어요. 결혼 전에 좋아했던 소설을, 에세이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산책도 했어요.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며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림도 그려봤어요. 어릴 적 꿈이 화가였거든요. 물론 결혼하면서 포기했지만요. 물감을 사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그게 재밌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 지혜가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 무슨 일이 있었다며? 남편이 자식들에게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바람을 피웠다는 건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딸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빠가 정말? 엄마, 그럼 어떡할 거야? 이혼할 거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결정 못했어. 지혜가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이혼까지는 하지 마. 우리 생각도 좀 해줘. 내 딸 수아도 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혼하면 애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도 저보다는 가족의 체면을, 손녀의 감정을 더 걱정하는구나 싶었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지혜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아들 준우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 괜찮으세요? 준우는 그래도 제 마음을 먼저 물었습니다. 괜찮진 않지만 견딜만해. 엄마 결정 따를게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아들의 지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석 달째 되던 날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야, 우리 이제 그만 화해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엔 진심이 보였습니다.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고,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물었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해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당연하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아이들 키우고 가정 꾸리고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게 사랑인가요? 그건 그냥 동거예요. 익숙함이에요. 의무예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나한테 꽃 한 송이 사준 적 없어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해본 적 없고요.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준 적도, 내 꿈을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게 결혼이잖아.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어.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죠. 사랑 없이, 감정 없이, 그냥 의무로만 살았어요. 하지만 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뭘 어쩌자는 거야?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혼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이 나이에 이혼을 해? 자식들 생각은 안 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은 해봤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어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 더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비웃었어요. 내 인생? 이제 와서 무슨 내 인생이야. 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제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40년간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아이들 키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재산은 반반 나누고 집은 제가 가질게요. 남편이 발끈했습니다.
집을 내가 왜 가져가? 제가 이 집 꾸리고 살았어요. 당신은 돈만 벌었지 이 집에 정성 들인 적 없잖아요. 남편은 한참을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드디어 말했구나. 이혼하자고 말했구나.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혼자서 살 수 있을지, 자식들이 뭐라 할지.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으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붙잡지 않았어요. 아마 제 마음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겠죠. 재산 분할도 순조로웠습니다. 집은 제가 가져갔고 예금은 반씩 나눴어요. 남편은 퇴직금의 절반을 주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어요. 부인, 잘 결정하셨습니다. 요즘 황혼이혼 많이 늘고 있어요. 인생 이모작을 위한 선택이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생 이모작이라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했어요. 석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40년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구나.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이미 나갔거든요. 저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안방, 작은 방, 부엌, 화장실. 이 모든 공간에 제 삶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공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첫날 밤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혼자 자는 침대가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제 뭘 하며 살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5년을 살았지만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시도해 봤습니다. 먼저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화실에 등록해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칭찬해 주셨어요. 색감이 좋으시네요. 감성이 느껴져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소설도 빌리고 에세이도 빌리고 자기계발서도 읽었습니다. 여행도 다녔어요. 혼자서요. 제주도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바다를 보며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 순간이 너무 평화로워서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만났어요. 경희는 여전히 걱정했지만 제가 잘 지내는 걸 보고 안심했어요. 미숙이는 말했습니다. 은주야, 너 표정 되게 밝아졌다. 예전보다 훨씬 예뻐 보여. 정말요? 응, 진짜야.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맞아요. 정말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자식들도 차츰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더라고요. 딸 지혜는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그때 엄마 마음도 모르고 이혼하지 말라고 했네. 괜찮아. 넌 손녀 걱정한 거잖아. 그래도 미안해. 이제 보니까 엄마가 훨씬 행복해 보여. 그게 중요한 거지. 아들 준호는 가끔 찾아와 밥을 해주겠다며 장을 봐왔어요. 엄마, 혼자 사니까 밥 챙겨 드세요. 고마워, 아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식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고 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요. 이혼 1년째 되던 날 저는 혼자 조촐하게 기념을 했습니다.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고 저를 위해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은주 씨, 1년 동안 정말 잘 버텨냈어요. 수고했어요.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이상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화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전시회도 다녀왔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보조를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얼굴이 참 밝네요.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제 인생이 좋아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죠. 인생은 한 번뿐인데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전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만 살았던 거예요. 이제야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미숙이가 제안했어요. 은주야, 우리 같이 댄스 스포츠 배우러 갈래? 댄스 스포츠요? 응, 나 요즘 배우는데 진짜 재밌어.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같이 해봐. 저는 망설였습니다. 춤을 춰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숙이가 계속 권했고 저도 용기를 내서 시작했어요. 첫 수업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왼발, 오른발 헷갈리고 리듬도 못 맞추고 파트너 남자분한테 미안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한 달, 두 달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왈츠를 출 때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고 차차차를 출 때면 온몸에 에너지가 솟았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너 요즘 정말 달라졌다. 예전엔 항상 눈치 보고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해 보여. 정말요? 응. 그리고 표정도 밝아졌어.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아.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 행복한 거구나. 40년 결혼 생활 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이혼 후 1년 만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슬프면서도 기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알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또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정말 그 사람을 놓아준 거구나. 미움도 원망도 애증도 없이 그냥 남이 된 거구나. 그 생각에 홀가분했습니다. 화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은주 씨, 다음 달에 우리 수강생들 단체 전시회 하는데 참여하실래요? 저요? 제 그림을 전시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은주 씨 그림 정말 좋아요. 감성이 있어요. 저는 설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전시 준비를 하면서 그림을 골랐습니다. 제주도 바다 그림, 집 베란다에서 본 노을 그림, 공원의 나무 그림, 그리고 하나 더 그렸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그렸습니다. 전시회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친구들도 왔고 자식들도 왔습니다. 딸 지혜가 제 그림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엄마 자화상이에요? 응, 정말 예쁘다. 엄마가 이렇게 밝게 웃는 얼굴 오랜만에 봐.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아들 준호도 말했어요. 엄마, 그림 진짜 잘 그리시네요. 몰랐어요.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릴 거야.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그림을 보고 좋아해 주셨어요. 한 분은 작은 그림 하나를 사고 싶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제 작품이 팔린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그림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요. 55의 나이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삶은 어떠냐고요? 행복합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가끔 쓸쓸하기도 하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불안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자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가 원하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제가 보고 싶은 책을 읽고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누구 허락 받을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산골 펜션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밤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미숙이가 말했어요. 야, 우리 60대면 같이 살까? 쉐어하우스 하면서요. 경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지. 우리끼리 모여 살면 외롭지도 않고 좋을 것 같아. 저도 웃었어요. 좋아요. 각자 방 쓰고 거실은 공용으로 하고 밥은 돌아가면서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상상하며 웃었습니다. 그게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상만으로도 즐거웠어요. 지난주에는 남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혜가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재혼했대요. 그 여자랑요? 응.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빠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이제 아빠랑은 남이잖아. 각자 잘 살면 되는 거지. 정말 그랬어요. 미움도 질투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삶일 뿐이었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요. 제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 이혼, 그 이후의 삶을요. 처음엔 그냥 일기처럼 썼는데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화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은주 씨, 이거 책으로 내보는 게 어때요? 요즘 황혼이혼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책이요? 제가 책을 써요? 왜 못 써요? 은주 씨 이야기는 충분히 가치 있어요. 저는 설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책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 혼란, 그리고 해방의 순간들을요.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 나이에 이혼해서 후회되지 않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에요. 40년을 참고 살았는데 진작 이혼했으면 더 오래 나를 위해 살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57의 나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끝나가는 나이라고 하지만 전 오히려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그림도 더 그리고 글도 더 쓰고 여행도 더 다니고 친구들과 웃으며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어제 손녀 수아가 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왜 헤어졌어요? 저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는 할머니로 살고 싶었어.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박은주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단다. 수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너무 예쁘고 좋아요. 웃는 얼굴이 좋아요. 저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구나. 여자도 자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게 제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고 새소리가 들렸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하구나. 40년의 결혼 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이혼 후 2년 만에 느끼고 있구나. 그게 슬픈 일일까요? 아니면 기쁜 일일까요? 저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라는 걸요.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나이가 많아서 자식 때문에, 세상 눈치 때문에 참고 사는 건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저는 55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언제든, 어느 나이에든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진심으로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